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에이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냥 진출이 아니라 재진출이죠. 재진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현대차는 지난 2001년에 한번 일본 시장에 발을 들였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01년이면 진짜 그 일본 차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 세계를 누비고 있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나왔던 차가 뭐 대충 아직도 중고차 값이 완전히 뭐 미쳐 있는데 저세상으로 가 있는 스카이라인, GTR 같은 거 그게 2001년 이미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나라고, 해외에서는 아직도 그 천마력으로 튜닝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 수프라도 있죠. 대충 뭐 당시에 일본 차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뭐 하고 있었냐? TV론 만들고 있었습니다. TV론 막 TV론 터뷸런스 나오고 막 그럴 때였단 말이지. 자, 그런 상황에서 현대가 야심차게 일본에 들어갔던 거죠. 그 법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NF 소나타, 그랜저 TG, 뭐 클릭, 뭐 이런 거 가지고 2001년도 당시에 일본에 진출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 그때도 뭐 유튜브가 없었다 뿐이지 막 일본에도 온라인에 그 윤석로 같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윤석로 같은 애가 인터넷에 글 쓰면서 야 클릭이래 뭐 마우스냐? 이러면서 엄청 뭐 놀리고 그랬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자, 그래서 그때는 망했어요. 당시에 그 겨울 연가로 한창 일본 아줌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 연사마 배용준 씨까지 광고 모델로 써가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었지만 그 윤석로가 마우스냐고 놀리는 바람에 다 망했다. 아니 무슨 10년 동안 팔아가지고 15,000대를 팔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차와 우리나라 현대차의 기술 격차를. 자, 그런데 현대차의 이렇게 지금 일본 시장 재진출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저 2001년 당시 상황에만 아직도 꽂혀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쟤네 또 개박살나러 일본 간다. 저럴 시간에 한국 소비자나 좀 신경 쓰지 이러면서 현대의 일본 시장 재진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에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연 현대가 이번에는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한 번 박살난 곳에 또다시 들어가는지, 무슨 생각이고 뭔 계획이 있는지 열심히 구글링을 통해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가 언젠가는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하긴 하겠지 라고 가정했을 때 시기상으로 지금 이 타이밍이 현대가 일본에 재진출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일본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살짝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차량 총 등록 대수는 약 2,400만 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약 8,200만 대 정도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가 3배가 넘게 많은 거고, 그만큼 자동차 시장의 규모도 훨씬 더 일본이 거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두 나라의 수입차 판매량만 좀 따로 떼놓고 보면 한국에서 팔린 수입차는 14만 7천 대였는데 일본은 13만 3,000대. 한국보다 전체 시장 규모가 3배 넘게 큰 일본에서 수입차는 한국보다도 안 팔리는 거예요. 여기서 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수입차를 사지 않고 자국 브랜드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가 애국심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마켓 쉐어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자, 애플, 우리의 킹풀. 와, 진짜 이거는 이 소니 그리고 또 시발 파나소닉의 나라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애플 이 점유율은? 아무튼 애플 이렇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뭐죠? 자랑스러운 우리의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라인입니다. 자, 다른 분야에서도 사례가 하나 또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킹타벅스죠. 킹타벅스. 우리나라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일본 차가 많이 팔리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자국 제품이 품질도 좋고 상품성도 있고 가격도 좋고 자국 브랜드니까 AS도 좋고 한데 딱히 수입 제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가전은 무조건 삼성, LG 구매하듯이, 그리고 현대기아차 사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S 하나만 보고서도 현대기아차는 살만하다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상품성이 좋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 일본 시장에 나타난다면 그게 수입 제품이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본이 왜 그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입차들의 무덤이 됐냐에 대해서 좀 한번 본다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자국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그 경차 규격이 있죠. 네, 그거를 딱 정해놓고 큰 혜택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일본 브랜드들밖에 안 만든단 말이야. 그 나라에만 있는 규격이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시행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좋고 뭐 토요타, 혼다 같은 브랜드들이 자국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혜택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좋다? 이러면 사실 자국 브랜드 차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막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현대기아가 제네시스 같은 상품성을 가지고 막 차를 팔았어 봐. 그리고 뭐 베렌 같은 차도 막 있고 뭐 그렇게 했어 봐. 그러면 지금 벤츠, BMW가 지금처럼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뭐 아무튼 일본의 현재 상황은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가 갑자기 달라졌길래 왜 현대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다들 아시는 얘기죠. 토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들은 그 특유의 뭐 보수적인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시장 흐름을 잘못 읽었던지 그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다른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열심히 개발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에 엄청난 투자를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 결과 전기차 쪽으로 지금 뭔가 예전에 그 일본 차처럼 하이브리드 차들처럼 뭐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일본의 전기차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그런 제조사들의 분위기와 비슷한데 21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 전기차 판매량이 2만 대 그런데 전체 시장 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은 무려 10만 대를 팔았어요. 뭔가 글로벌 시장 트렌드랑은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드디어 일본도 드디어 좀 늦기는 했지만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전기차 보급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전소도 늘리겠습니다. 보조금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일본 내수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바로 우리의 현대가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또 캐치해서 이 상황을 또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일본 시장에 다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새끼들 20년 전의 굴욕을 내가 되갚아주겠다. 니들이 인마 20년 전 그 물렁물렁 그랜저 만들던 우리가 아니야 인마. 이러고 있는 거지. 다 뒤졌다 이번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현대의 그런 자신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면 일본 전기차 중에 아이오닉 5랑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닛산 리프라고 있었는데 그 후속 모델 이제 아리아라는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놈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주행 가는 거리 일본에서는 이제 WLTC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이겼으면 끝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제로백도 더 빠르고 공차 중량도 더 가볍고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이오닉 5 실내 옵션이랑 거주성을 이걸 뭐 어떻게 따라올 거야. 휠베이스가 3m인데 뭐 디자인이야 뭐 취향 나름이니까 뭐 그 일본에서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건담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뭐 디자인도 일본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가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옵션도 좀 빵빵하게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지진의 나라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V2L 같은 거 뭐 지진 났을 때 그 우리나라 차가 그 일본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막 전기 막 공급해주고 막 거기서 저기 뭐 커피포트 해가지고 신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 살짝 뭐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20년 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가뜩이나 전기차 대 전기차로 붙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시장의 흐름이 전기차로 가고 있고 일본도 결국에는 전기차로 가야 할 텐데 지금같이 일본이 이제 막 전기차 보급을 밀기 시작하는 이 초창기부터 들어가서 말뚝을 받겠다는 이 생각은 저는 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 넥소 같은 경우도 함께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이 수소차로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훨씬 커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또 중요한데 그 인프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넥소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아이오닉 5가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오닉 5가 먼저 가서 말뚝을 좀 잘 박아두고 깃발 갖다 빡 꽂아 놓으면 이제 뭐 그 뒤로 GV60 뭐 EV6 줄줄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일본 차들 좀 이제 쌍싸대기를 막 때릴 수 있는 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이제 재미있는 게 보여서 살짝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차는 일본에 판매망이 없죠. 뭐 영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행인 건 일본에는 판매망이 없는 대신에 노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으로 끝내겠다. 한국에서도 이미 한번 캐스퍼로 해봤잖아요. 네, 그거를 일본 가서 아이오닉5 넥소 판매하는데 쓰겠다는 거지.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차를 일단 보여주고 타봐야 뭐 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전 시장도 인프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들어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한 게 일본의 애니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니카 자동차 보험 아니고요. 이 일본에 있는 애니카가 뭐냐? 일본은 자동차 공유 경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카 같은 거, 다시 말해서 단기 쉐어링 시스템이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카 쉐어링 프로그램 중에 전에 그 소카가 했던 그 서비스 있죠. 소카 페어링이라는 거. 일단 장기 렌트로 팔고 그 자기가 장기 렌트로 계약해서 타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주기도 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하는 그 페어링 서비스. 뭐 소카가 그 페어링 서비스로 장기 렌트로 차를 팔면서 약관에 있는 그 등자 하나에다가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가 이 등에 들어간다고 헛소리를 막 남발하고, 우리는 뭐 속도 좀만 위반해서 사고 나도 보험 처리 못 해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서비스 자체는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소카에 고소한다더니 뭐에 연락이 없냐, 경찰서에서? 아무튼 일본의 애니카가 바로 그 소카 페어링처럼 차를 일단 팔고 그 차를 애니카에 등록해서 자기 차를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차량 유지 비용도 좀 아끼는 뭐 소카 페어링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거죠. 근데 현대가 그 애니카라는 업체랑 손을 잡고 일단 그 애니카의 차를 100대 정도 먼저 풀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네, 지금도 애니카 일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와 있거든요. 아이오닉5가 네 주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애니카를 통해서 차를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계획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애니카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 시승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사라. 그리고 또 애니카를 통해서 차를 타보고 아이오닉5를 애니카로 이제 어떤 사람이 샀다고 쳐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산 사람이 이제 또 애니카에 자기 차 등록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유지 비용도 아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타보고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애니카로 아이오닉5를 산대.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한테는 차량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나간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조금 보고서 천재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그 일본 사람들을 그 다단계 구렁텅이로 좀 이렇게 빠뜨리는 거지. 다단계로 빠뜨리면서 외화도 벌어오면서 20년 전에 굴욕도 좀 되갚아주면서 일본 전기차 시장 초창기에 깃발도 꽂으면서, 와, 이게 진짜 뭐 일성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뭐 응원해주세요. 네, 제가 일본에 진짜 좋아하는 우동집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몇 년째, 다음에 가면 아이오닉5가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일전만큼 재미있는 또 이 응원할 만 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현대 화이팅이다. 이기자. 그리고 이기기 전엔 돌아오지 말고.